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모토로라 에지 7D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해야 할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앞에 바로 이 모토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더 성능 좋게 만들고 약간의 부스트를 주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설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다크 모드를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다크 모드는 지원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모든 시스템 앱,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앱들에서 어두운 배경에 흰색 글자가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눈에 투과되는 빛이 적기 때문에 눈 건강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에서 검은색을 표시할 때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다크 테마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시간이나 일몰 일출에 맞춰 다크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꽤 간단하죠.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는 또 다른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확인하라고 추천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스마트 및 밸런스, 모두는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과 배터리 소모를 낮추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제 효율 우선 모드는 주사율을 조금 낮추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대신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스무스 모드는 항상 약 120Hz로 유지되어 화면이 훨씬 부드러워지지만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기본적으로 1초에 몇 프레임이 표시되는지를 의미합니다. 60은 대부분의 기기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사율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60도 충분히 괜찮고 굳이 120이 아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0으로 설정할지 60으로 설정할지 잘 모르겠다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효율성 모드로 설정해보고 휴대폰이 별로 부드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하이퍼 스무스나 스마트 밸런스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잘 못 느끼거나 느끼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요. 배터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 효율성 모드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스마트 밸런스드에 두고 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제 또 다른 설정은 설정 메뉴의 개인화 항목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문 인식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꽤 작은 기능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걸로 설정하면 꽤 멋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 지문 센서로 휴대폰을 잠금 해제할 때 이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개인화에 대해 말하자면 잠금 화면을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건 항상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니까요. 이제 배경 화면 및 개인화 메뉴를 클릭하면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배경 화면을 선택하고 싶다면 내 사진에서 고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진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휴대폰이 좀 더 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AI로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다이내믹 배경 화면도 있는데 이건 정말 멋진 것 같고 모토로라에서 제공하는
엄선된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사진첩으로 가서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멋진 사진이 없으니까 다이내믹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볼까요? 이 꽃이 있는 걸로 해볼까요? 다이내믹 배경 화면은 다운로드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게요. 이제 홈 화면, 잠금 화면 또는 둘 다에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잠금 화면에만 설정할게요. 라이브 배경 화면은 그대로 둘게요. 맞죠? 잠깐만요. 제 생각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라이브 배경화면은 다이내믹 배경화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브 배경화면은 꺼둘게요. 라이브 배경화면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잠금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사실 그 기능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금 화면 배경화면으로만 설정할게요. 네, 이제 성공적으로 설정됐어요. 원한다면 여기서 잠금 화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뒤로 가도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개인 설정에서 잠금 화면을 선택하면 잠금 화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시계가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다양한 옵션이 있고 여러 위젯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표시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리스트, 칩, 버블 중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칩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 바로가기를 2개 추가해서 예를 들어 손전등이나 카메라 같은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뒤로 가면 날씨를 위해 도시를 추가해 볼게요. 현재 위치로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보면 라이브 배경화면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멋지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들도 살펴볼게요. 만약 휴대폰의 애니메이션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세요. 여기 휴대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기기 세부 정보가 있을 거예요. 맞죠? 안드로이드 버전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빌드 번호가 나와야 해요. 이게 아닌데 좀 이상해요. 잘 못 찾겠어요. 기기 식별자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리고 빌드 번호가 있네요. 그걸 7번 클릭한 다음 뒤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개발자 옵션이 생겼을 거예요. 꽤 많이 아래로 스크롤하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그리고 애니메이터 지속 시간 배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을 바꿔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면 애니메이션이 훨씬 느려집니다. 하지만 더 낮은 값, 예를 들어 0.5로 설정하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빠릿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더 빠른 게 좋아서 항상 애니메이션이 더 빨라지도록 이 설정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제 휴대폰이 더 빠르게 느껴져요. 원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즉시 일어나겠지만 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혀 부드럽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아예 없어서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0.5로 다시 설정할 거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정에서 홈 및 잠금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홈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바꿀 수 있으니 본인에게 더 잘 맞는 크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이콘을 더 크게 하면 실제로 더 크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하면 정말로 더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앱 라벨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또는 두 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줄로 설정하면 앱 이름이 한 줄에 다 들어가지 않을 때 두 줄로 표시됩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앱 라벨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고 있던 기능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홈 화면을 길게 눌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설정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개인 설정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홈 화면을 길게 누른 후에 개인 설정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은 화면에 몇 개의 앱이 들어갈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앱을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5곱하기7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해야 하고 여기 몇 개의 앱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앱을 정말 화면에서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요. 폰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어 이 곱하기 인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하단바를 포함해서 최대 6개의 앱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폰이 더 단순해지고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꽤 유용할 거예요. 이제 기본 설정인 4 곱하기 6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스처입니다. 사실 제스처에는 한 가지 이상이 있지만 설정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먼저 시스템 내비게이션입니다. 버튼 3개를 쓸지 제스처를 쓸지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 버튼, 즉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최근 앱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스처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해서 이제 제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려면 화면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홈 버튼처럼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로 쓸어 올린 후 잠시 멈추면 최근 앱으로 이동하고 뒤로 가고 싶을 때는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중앙을 향해 쓸어 넘기면 됩니다. 저는 제스처를 선호하지만 더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 버튼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원키입니다. 전원키를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설정할 수 있어서 전원키를 길게 누르면 재민이가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대폰을 끄고 싶다면 전원 메뉴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설정해도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여전히 전원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업 버튼도요. 네, 사실 길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프레스 기능은 카메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열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손목을 휙 돌려서 카메라를 열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여는 좋은 방법이에요.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어떤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